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세간에는 타고난 재능, 뛰어난 두뇌, 좋은 교육이 성공을 이루는 충분 조건이라는 속설이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의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의 책을 우연히 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했다. 그 책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개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도 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행동심리학 박사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한다. 당신의 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서 처음 형성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자아상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버프는 어린 가지가 구부러질수록 나무도 기울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1인분의 삶을 오로지 책임지는 어른이 된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잠재력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 우연히 접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낙관주의가 성공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낙관성 정도는 인터넷의 간단한 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이를 체크하며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의 배경과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언젠가 분명 홀로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과거의 어떤 것도 지금의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란다. 다음은 내가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한 강연을 시작할 때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다. 1. 나는 땡땡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2. 사람은 땡땡하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인생이란 땡땡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당신에게 삶이란 무엇인가요? 1번은 당신의 자아상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아버지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한다. 아주 좋은
자아 개념이다. 좋은 자아 개념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간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판이하게 다른 관점으로 살아간다.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상반된 대답이 나오곤 한다.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흥미롭고 놀랍다. 제각각 다르기에 더 매력적이다 라고 말한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도 그렇다. 사회적 문제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고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멋진 모험이다. 그 무엇도 삶을 대신할 수 없다. 내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온전히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한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방향을 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마치 막힌 도로에서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한 듯 우리의 삶도 언제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출신과 배경을 탓하지 말라. 나는 영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강연을 찾아 듣곤 한다. 한 번은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어떤 여성 기업가의 강연을 들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일종의 사업 오디션 프로그램인 샤크 탱크에도 출연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인생 철학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제가 달성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없다고 말이지요.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자랐고 살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제게 있었어요.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상사가 그에 속하고 넓게 보면 사회도 그 범주에 든다. 이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분투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일을 시도할 때 어쩌면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회 문제가 개인의 의욕을 꺾을 때도 있다.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많이 다루기 마련이다. 간혹 편향되고 암울한 메시지를 전달해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소식에 동요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확고하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감정의 수영장과 같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이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해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본다. 반면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수모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된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한다.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이를테면 환경오염이나 정보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세상의 부정적인 문제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에 역부족인 것들이 많다. 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앨버트 제이녹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전보다 나아진 한 명의 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성장할 때 사회 전체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하는 일이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금씩 성장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니 얼마나 희망적이고 가치로운 일인가. 책임은 나에게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유행병, 바이러스나 먼 나라의 테러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과 사도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보자. 회사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경쟁사들은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포기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장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었다. 안으로 삼키든 밖으로 표출하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하고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나타난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이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보자.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살다 보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바삐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불안에게 내어주었던 생각의 공간이 줄어든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테디라고 불리며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남긴 명언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르침이다. 생각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 자리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것이므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는다. 그 중에는 별 볼일 없는 주장도 있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생각도 있다. 우스운 것은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는 경우는 많은데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동기부여와 실행의 부재 때문이다. 뛰어난 창의성과 능력을 갖추고도 생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외부 상황에 어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답습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비판을 시작한다. 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으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 나는 분노와 불쾌감을 정신적 암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가 주어져도 정말 좋은 일이군 하는 평범한 반응에 그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없겠지. 왜냐하면 땡땡땡 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유는 늘 비슷하다.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부족하고 학력도 좋지 않지.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체력도 달려 변명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동기부여의 불꽃이 타오르기도 전에 밟아 꺼져버리는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 드러난다. 혹자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나 컴퓨터에 인간이 대체될 것을 걱정하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다. 기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입력하면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사고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께 수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내키는 대로 일단 말하고 본다. 떠오른 생각을 전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이는 말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거나 한마디라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치려 들지 마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한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멈추어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빠른 인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오래 생각하라. 사람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피터 드러커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막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잘못 고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많이 쏟게 되고 후속 관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초창기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저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추천받아 읽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에서도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일단 푹 자고 생각해봐 라는 조언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하라.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일어났다. 나중에야 후회가 밀려왔고 정말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라며 스스로 자책한 적이 많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라. 이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강연 때마다 청중에게 묻는 것이 있다. 혹시 수입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번쩍 든다.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됐네요. 앞으로 여러분의 수입은 정말 2배로 늘어날 테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래 살기만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수입은 배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복리 이자를 이용해 연평균 3% 정도 올라간다면 25년 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런 식으로 수입을 늘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두가 웃으며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소리친다. 25년 후는 너무 먼 미래다. 게다가 복리 이자를 이용한 수입 증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대적 풍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은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연소득을 매년 25%씩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복리에 따라 3년 후에는 수입이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10년 동안 매년 25%씩 계속 증가한다면 금세 10배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 과연 어떻게 매년 소득을 25%씩 늘릴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매달 2%, 즉 일주일에 0.5%씩 소득을 늘려야 한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0.5%씩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복리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 3년 후에는 2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의 배경, 성적, 친구, 인맥 혹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상위 수준의 소득을 얻을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위대한 여정은 시작된다.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수다. 시간 관리는 사실 매우 간단한 문제다. 하루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계획을 세우면 그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집중할 수 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다 끝낸 후에 2번째로 중요한 일로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이치다. 내가 쓴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이 책의 핵심 내용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작하고 완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산성과 능률이 올라갈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성에 맞추어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성공하면 된다.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조금씩 전진하라. 하나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면 일주일 내로 효과가 보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차 지속하고 더 나아갈 힘도 생긴다. 성과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드라이브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그 답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 실력이 늘고 있어. 내 커리어가 발전하고 있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 와 같은 생각 말이다. 진짜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신이 나게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무언가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진실로 원하는 목표가 없으니 움직일 이유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낼 뿐이다. 사이먼 시넥은 자신의 저서 스타트 워드 와이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동기와 비전을 찾으라고 제안한다. 당신은 왜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일 수 있다. 괜찮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동기가 부여되었기에 당신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꿈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충만한 감각이 당신을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으며 점점 더 성장하는 삶으로 눈뜨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